라메스 교장 선생님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아, 했고요. 아, 우리 여기 지금 추천은 여기 산 증인들이 있어가지고 나보고 꼭 가라고 빨리 가라고. 저기 우리 진창 선생님은 정말 결단력이 빠르세요. 3건인가 4건인가 하셨는데 한 건이 한 달 만에 상환이 됐어요. 네. 저한테 수수료 4% 안 돌려준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전화하면 돌려줄 거라고 해서 또 문자가 오셨더라고. 바로 4% 돌려받았다고. 그래서 2개월 이내에 상환되면 수수료를 다 돌려받으시고요. 3개월 이내에 상환되면 2% 플러스 사용기간에 대한 걸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쪽 론베이스에서는 이미 모집인에게 수수료를 내려 보내줬잖아요. 근데 론베이스에서 내려 보내줬는데 이 모집인들이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 다 써버렸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 그 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론베이스에서 그 돈을 대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모집인들이 그걸 하니까. 그래서 좀 그걸 다 돌려받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아니에요, 미안해요.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어차피 모집인들이 이제 론베이스하고 협약이 돼 있겠죠. 2개월이 상환되면 내가 실수 좀 해야 된다 그랬더니 실수를 이거보고 그냥 당장 안 해. 이거는 제일 쉬운 재테크예요. 그냥 글쎄라요. 제가 낙찰 예상가하고 예상 배당표 작성을 해주니까 신분증하고 통장 계좌번호만 보내주면 그게 투자 결제 의사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고 사고관리까지 다 해주네요. 알겠습니다. 네, 한 건 주시오. 네. 얼마짜리 한 건 드릴까요? 이게 크게 하면 안 되고 여기 또 저 선생님이 10천이라 그랬나? 아니 많은 건 좋은데 처음에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좀 많았어. 아까 여기 그 9천짜리 하나 하세요. 1년 7개월 이자 잘 받을 때. 얼마짜리? 수원에 있는 9천만 원. 9천? 그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 보시고. 자, 여기는 이제 한국 퀵대부하고 우리가 근저당권 질권대출 MOU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기 수강생 중에도 질권대출을 받았어요. 투자를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근저당 설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받아서 또 투자를 또 하시는 거죠. 여기는 이제 10.5%짜리 한국 퀵대부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NPL 담보로 했는데 100억 원을 가지고 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들이 대부 사업도 하고 질권대출도 하는데 여기는 주로 1순위만 하기 때문에 보통 받는 금리가 11%에서 12%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질권대출도 우리가 해주고 있는 상황, 질권대출도 해주겠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입연지 대출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저렴한 데가 많이 있지만 OK저축은행 동대문 지점이라든지 JB우리캐피탈이라든지 그다음에 BNK 다음 주에 이제 BNK 팀장님 오셔서 인사를 하실 건데 그때 거기서는 6.5, JB우리캐피탈은 6.2 다양하게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하면 되겠죠. 이게 한국대부는 이분이 담당자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실 이분이 이제 서초 강남빌딩 2층에서 하시는데 이분이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6.5로 해주겠다는 6.5. 근데 이제 여기 직원들이 다른 일도 많고 바쁘니까 한 공급체로 몰아서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넷째 주에 오셔서 서로 이제 그분을 상담하면 되겠죠. 15일 단위로 갈 건지 아니면은 20일 단위로 갈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바꿔서 대공업체로 갈 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따가 이제 유동화 순환구조 투자로 이루어질 경우에 1억 원을 가지고 90% 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여기 6.5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현재 준펀드에서 유동화를 시켜주겠다는데 여기 10.5로 해주겠대. 10.5. 최소 2천만 원 이상. 그러니까 여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축은행 직원들이 일이 많아서 한 건씩은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한 건씩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10.5로. 그래서 서울 수도권 내 아파트 빌라까지도 가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BNK에서 좋은 건 뭐냐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다 중도상환 수수료 가능. 여기는 주펀드에서 강남 사당역에 있는 데인데 이 사람이 담당을 해요.
자, 여기는 이제 대구은행의 계열사인데 DGB 캐피탈이라고 해서 여기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100%를 해주겠대요.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만 사업자를 내고 3개월 이상 지나면은 감정가의 100% 대출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여기 DGB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담보대출이 부족한 경우에 여기에 대출 받으면 여기에도 지금 근저당금 질권대출 협력이 돼 있고 여기 JB 우리캐피탈 담당자는 대입연계 대출의 97%까지 연 6.2로 대출해주고 있고 NPL 대출도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협력업체가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는 이제 NPL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NPL 대출.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메가리스트가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메가리스트를 이 사람한테 갖다 주면은 이 사람이 이 저축은행에서 NPL 돈 줄 만한 걸 뽑아내요. 그래서 매입 금액의 1%를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주겠대요. 자,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 이재영 사회 같은 경우는 메가리스트를 금융기관 돌아다니면서 담당자를 사귀고 받아서 여기에 갖다 주세요. 갖다 주는데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하면은 매입 금액의 1%를 이재영 사회한테 수수료를 줄 거예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라는 걸 메가리스트가 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은 이거 말고도 3억에서 5억 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일순위. 여러분 공부하겠다는 분들은 다 받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질권대출도 가능한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상상인저축은행이 옛날에 공평저축은행이 이제 지주계열사가 인수하는 건인데 요즘엔 상상인 플러스저축은행에서 광고를 많이 하죠. TV 광고. 상상인 플러스는 천안에 있는 세종저축은행이 이제 인수된 거고 여기는 또 계열사예요. 상상인 플러스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72년생인가 74년생인데 여기도 증권회사도 인수하고 이것도 인수하고 다 인수하고 있어요. 여기는 수익금을 전 직원한테 환원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제가 이제 베트남 다낭 여행 가서 이제 이 상상인 플러스저축은행의 센터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왜 아까 이순위 채권을 1순위 채권, 2순위 채권 왜 매각을 하냐고 했더니 예금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그걸 매각해서 정상채권으로 전환해서 충당금 환입받고 연체 비율을 줄여서 BIS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매각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다음 주에 와서 인사도 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교육을 받으려면은 대한대중금융협회에서 교육 신청을 해서 교육 시간을 받으면 되고 교육 받기 전에 온라인으로 11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요. 8시간은 대부 교육과 3시간은 중개 교육 받고 나머지 이 8시간은 오프라인 교육을 받고 이제 사업자를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바뀐 상황이죠. 지금. 뭐 대부 사업자 내시고 그다음에 교육 이수증과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법무사에 위임을 하면은 법인 서류를 만들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신고까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죠. 그래서 NPL 법인들 여러분 NPL 법인을 하실 분들은 2018년 11월 13일 날 3억 법인에서 5억 법인으로 바뀌었어요. 기존의 3억 법인은 2020년 5월 31일까지 연장을 하는 거고 2018년 11월 13일부터 3억 법인이 5억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NPL 법인을 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기존 3억 법인을 인수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NPL 법인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NPL 사업자 없이 이제 대부 사업자 등록 없이 NPL을 매입을 하면은 5년 이하의 이제 5천만 원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매각하는 금융기관은 3년 이하의 이제 3천만 원 벌금. 가끔 NPL 매입했던 그 NPL 법인들이 폐업 신고를 하고 NPL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문에 나왔어요. 그것도 위법이다. 그래서 이 NPL 법인들은 NPL 매입할 채권들은 NPL 법인에게만 매각하게 되기 때문에 까다롭게 보는 금융기관이 많이 늘어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중점돼야 될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자, 이 근저당 설정 계약서를 매각을 하는 대부업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이 건 중에 이제 기존에 우리 수강생들이 투자한 건 중에 경매에 들어가는 건이 있어요. 경매에 들어간 거.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기존 8기 수강생인데 신종태 회장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돈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 영등포구 11동 레미안 아파트가 투자가 된 건들이에요. 나머지 건들도 경매 진행되는 게 다 취하시켜서 금매로 팔아서 다 갚았던 상황이다. 자,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가양동에 있는데 한강 조망권이 있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어요. 여기. 기존에 이제 유치원 원장님
이미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여기는 아들이 다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또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임플란트 원가가 35,000원이에요. 이걸 외국에서 그 원가를 가져가 치과에 납품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더 비전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할 때는 임플란트 비용이 200에서 250만 원 주고 한 적도 있어요. 지금은 130만 원, 뭐 69만 원짜리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임플란트 원가가 35,000원짜리를 이 사람이 해외에서 매입해서 치과에서 뿌렸던 사람인데 그 사업체를 접고 지금 대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건을 매입을 했는데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한강 조망권뿐만 아니라 이제 위치도 좋고 뭐 가양동이니까 목동하고도 인접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이거는 본인이 직접 입찰에 참가해서 아들한테 매입을 시켜주겠다. 그 건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정지가 돼 있어요. 집행 정지가. 왜 정지가 됐냐면 이 사람이 개인의 신청을 했거든요. 개인의 신청을 결정되는 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다시 우리는 결제권으로 저당권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수익률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도 집행 정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이제 이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2순위, 후순위로 대출하고 개인 대출을 또 받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2순위 대출했는데 개인한테 대출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돈 받으려고 일부러 설정을 해놓고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일부러 설정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채무가 너무 과다하니까 개인회생 신청을 받아달라.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같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도록 집행정지 2년, 3년을 기다려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지자체에 신고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에 큰 의미가 없고 우리는 저당권, 결제권을 저당권 실행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은 이씨다 보니까 뭐 형제가 아니라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순위권자가 지금 경매 신청을 했죠. 여기도 보면은 정지 신청을 채무자가 신청을 했어요. 집행 정지 신청. 채무자 이성용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경매 들어가면은 뭐 이분은 좋죠. 뭐. 왜냐하면 배당 받을 때까지 18%다 받으니까.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이후 물건이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데 경매 물건 한번 볼게요. 자, 이분이 투자한 건이 영등포 신길동에 있는 아파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억 500을 투자를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자를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뭐 충분히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매달 이 금액을 이자를 받았는데 경매 신청을 하니까 제가 대부분 우리가 투자한 2순위 GPL 아파트 후순위 담보대출이 경매 신청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봤죠? 대부분 채무자들이 금매로 내놔서 갚는다고 했죠. 이거는 금매뿐만 아니라 취하를 했어요. 취하. 여기 보면은 지금 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경매 신청된 상황이고 이분이 지금 2순위권자로 경매 신청을 했는데 7월 9일날 취하를 했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원금과 24% 이자를 배당받을까지 다 받고 또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받았어요. 대부분 여러분이 투자하는 물건들이 경매까지 진행되지 않고 금매로 내놔도 다 상환되는 상황이다. 자, 2순위 담보대출은 여러분 나눠준 그게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아카데미 7기분 중에 서울대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서울 텐인텐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텐인텐 강의 끝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맥주를 다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되니 평일날 강의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7명 이상을 모아와라. 그런데 강의를 하겠더니 7명을 모아놓고 제가 평일날, 수요일날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만들어준 건이에요, 저한테. 자, 여기에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분 대부사업자가 됐는데, 그분은 이제 저한테 이제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대출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서울에 아파트가 9건이 있더라고요. 9건. 근데 9건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자, 이게 5년 후에 자산이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나고 10년 후에 50억으로 늘어나고 이걸 쫙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이렇게 만들고 지금 투자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1순위 빼놓고 2순위로 이렇게 투자했다는 85% 범위 내에만 투자하고 있다. 500수대 이상 투자 시점이라든지 뭐 이렇게 안전성, 직접 투자도 하게 되지만 간접 투자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해야 되지만 대부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령 26조에 의해서 27.5%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부 사업자를 내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위축 계약서를 하는 경우에 3.3% 상업소득세가 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순위는 대부분 14에서 20%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20에서 24%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건데 여기에 약정금리 플러스 3%, 그다음에 서울수도권이 약자, 그다음에 KB세 담보 비율, 서울 같은 경우는 30%거든요. 담보 비율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3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8억이 필요한데 5억 원을 여러분이 빌려주고 매달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까지 국세지방세 안납수를 받기 때문에 세금 체납에 관한 걱정 안 하시고 최대의 차주가 연봉이 또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소득 금액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여러분이 만들어 드리고 움직이는 1인 은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 됩니다. 자, 오늘은 할 게 많으니까 간단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투자한 건이 이제 한 건이 더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700, 5,500, 6,100, 5,000, 2,200 투자를 했어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000에 대해서는 질권대출로 내가 투자를 했어요. 부자산 설정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도 4.5 수수료 주는 게 아까워서. 자, 이 4,000은 내가 이제 최근에 며칠 전에 3일 전에 투자를 했던 건데 여기 73만 원 나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3억 1,500에 600만 원 정도. 저는 직장을 그만둬도 지금 충분히 이 수입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최대한 투자하시고 없으면은 지금 우리은행에서 3억까지 신용대출 해줘요. 자기 연봉의 2~3배까지. 그래서 금리를 물어봤더니 그저께 여기 서초동에 이제 대일감정평가사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했더니 우리은행에 3억 원이 마이너스 그냥 만들어놨대요. 금리를 3.8% 마이너스예요. 깜짝 놀랐어요. 마이너스 신용인데 3.8. 그분이 3억 원을 투자했으면 이 금액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저기 고시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 금액 이상 투자했는데 나오는 분이 한 480만 원. 그 감정평가사가 우리 오늘 할 봉투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돈이 부족하면 그분한테 하시면 그분은 마이너스 3억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3억까지 확보가 됩니다. 자, 제가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제가 시뮬레이션을 우리 저기 김지현 사장님이 만들어준 거를 제가 좀 더 보완을 했어요. 자, 1억 원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22%, 6.5 질권대출 이자를 빼고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183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억 투자하면은. 자, 9천만 원, 여기 1억 원을 금전당을 담보로 잡고 9천만 원 대출 받습니다. 또 여기에 9천만 원, 여기에 90%, 10단계까지 되니까 이 받을 이자가 151억 5천 정도가 연봉이. 여기 질권대출 아까 BNK에 유동할 질권대출 이자를 주면은 다 비용 제하고도 뭐 이 금액 정도 합니다.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1억 원에 22% 받죠. 6.5는 BNK에서 6.5를 해주겠대요. 4%는 여러분이 주는 수수료, 모집 수수료를 주고도 수수료가 이 정도 나와요. 여기에 보면 수익률이 554%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비용 제하고 나면 7,800만 원. 여러분이 10단계만 유동화시키면 1억 원이 7,800만 원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이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시드머니다. 1억 원 가지고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지금 이미 뭐 협력업체가 다 있고, 이거 제가 이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자, 1억 원을 가지고 여기까지 수입을 낼 수 있다. 이자 지구도 남는 상황이다. 돈이 없는 분은 이분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분은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 제자인데 저한테 오셔서 제가 딱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좋은 물건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걸 해드렸어요. 가끔 전화를 해서 이자 잘 들어오냐. 너무 잘 들어오냐. 한 번도 안 밀리고 잘 들어오냐.
뭐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 자기 한도 되는 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고 수익금을 내시면 돼요. 작은 서류들. 담보 비율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RTI, DTI, LTV, 그 다음에 뭐 지금 소득 상환 대비뿐만 아니라 요즘은 예금담보대출을 받는데도 이걸 따져요. 뭐 이런 물건들을 만드는 방법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 물건을 모집인들이 어떻게 만들어낼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대부분 이런 조결표를 만들어서 금리 비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라든지 카페에 올려놓고 여기에 투자자들을 받아서 저축은행에 연결해서 수수료를 받고 못하는 경우는 여러분 같이 물건을 만들어내주는 건들입니다. 저 같으면 이 물건을 이렇게 찍어서 여러분 옆에 핸드폰 번호만 여러분 번호를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집인한테 주고 수수료 나눠 먹자고 하죠. 저는 티즈가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저한테 대출이 의뢰가 들어오면은 저는 이 모집인에게 이 물건 던져주고 수수료 나눠 먹자고 할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물건은 우리가 GPL로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다 모집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들입니다. 여기는 또 모집인들 전화번호 안 쳐요. 여기 모집인들 전화번호 맞네요. 뭐 GPL에 대한 위험성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저한테 쉬는 시간에 물어보려면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오늘 관건인 이 1순위 아파트에 24%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2순위 대출 했잖아요. 2순위 대출도 안전한데 이건 1순위 아파트 대출을 여러분이 가져와서 배당 받을 때까지 24%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총 금액이 합치니까 한 30억 정도가 돼요. 30억 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거를 가져오는데 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나갔는데 이 대부업체에서는 빨리 이걸 팔아야 된대. 왜 팔아야 되냐면 연체 비율이 높아서 대부업체에 지금 업무를 못할 상황이에요. 정지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팝니다. 파는 조건은 뭐냐면 이 업계의 룰이래요. 이렇게 원금에 팝니다. 원금 플러스 미수이자가 있는데 이 미수이자의 정상이자를 받아야 돼요. 정상이자. 자, 원금 플러스 정상이자. 이 대부업체에서 그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룰이래요. 그 대신 이 미수이자 중에 연체이자가 있어요. 50%, 60%. 이거는 여러분이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경매가 진행되면은 11개월 동안에 24%이자를 받아요.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근데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원금 플러스 정상이자. 여러분들은 연체이자를 먹고 시작한다. 두 번째는 수수료가 3.5%가 있어요. 이 3.5%에 대한 수수료는 여기에 대한 연체이자만으로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건씩 안 팔고 3건 이상이면 팔겠다는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이 3건을 선별하시면 돼요. 자, 상동에 있는 물건이나 방학동에 있는 물건이나 기흥 원남동에 있는 물건이나 뭐 이렇게 3건 정도로 선별해서 여러분이 수수료를 안 주려면은 일단은 3건만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90% 대출이 나오니까 3건에 10%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3건에 대해서 3.5 수수료 주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투자자를 조직해서 직접 그 금융기관에 접근하면 수수료 안 줘도 되겠죠. 그리고 그 금융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건 이런 물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물건은 내가 다 가져가니까 물건 나오면 나한테 직접 연락을 달라. 그때부터는 여러분 수수료 없이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권리 분석을 이렇게 해보니까 최근에 낙찰된 사례가 103% 낙찰됐던 거예요. 자, 계양구 작전동 거는 지금 원금이 2억 400인데 연체이자를 4,400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0%만 있으면 되니까 2,400만 원, 여러분이 2,41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배당받을 때까지 4,4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건도 괜찮죠? 낙찰 예상가를 하더라도 원금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중요한 건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1순위라는 거기 때문에 4,400을 배당받을 수 있는 건이다. 자, 이거는 작전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이 건도 지금 24평형이고 배당받을 때가 4,400을 받고 여러분이 투자할 수 있는 건이네요. 지금 24%.
자, 이 건은 두 번째 건인데 작전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자,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물건인데 2억 8,500 투자하고 여러분 2,85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 중에 여기 6.5% 6.2니까 6.5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17.5%만큼 여러분이 수익 배당받을 수 있는 수익이고 6,100만 원. 여러분이 2,850만 원만 있으면은 6,100만 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권대출 이자는 차후 상계한다 하고. 세 번째 물건은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물건이에요. 여러분들은 3,840만 원만 있으면은 8,340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6.5를 더하면은 17.5%만큼 배당받을 때까지 금액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건도 보면은 실차익도 가능하고 충분히 승산이 있는 물건입니다. 더군다나 1순위 물건이라는 거예요. 1순위. 자, 여기 1순위에 8,300 받을 수 있는 건이고, 세 번째 물건은, 자, 여기라고 볼게요. 부천 상동에 있는 물건인데, 상동은 서울하고 근접하기 때문에 서울 물건에게 준해서 대출해줍니다. 원금이 2억 8,200인데, 2억 8,200 투자하고 6,100만 원 배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2,820만 원 말씀드리고, 24%에 6,100이니까 여기에 6.5 질권대출을 받는다면 17.5%만큼 배당받을 때까지 이자. 1순위 24%. 자, 이거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금액이 뭐냐면, 자, 대출금 원금입니다. 2억 8,200에 정상이자를 내요. 여기에 정상이자. 정상이자니까 2억 9,300이에요. 자, 근저당권 이전 비용 여기에 1% 219만 원. 질권대출 이자는 매입 금액의 90%. 저는 7.5로 잡았습니다. 1,700만 원. 총 투자 금액이 3억 1,200이고 납부 예상가 3억 3,700이니까 충분히 예상 수익이 있긴 해요. 질권대출 2억 5,300. 매입 금액의 90%. 7.5로 잡으니까 1,700만 원. 현금 투자가 5,800입니다. 자, 여러분은 5,800만 원 투자하고 질권대출 이자 6.5인데 7.5로 계산하면 4,200만 원 봅시다. 5,800만 원만 있으면 4,200만 원 11개월에 받습니다. 우리 야베스 교장 선생님은 이해가 되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1순위 아파트예요. 1순위. 너무너무 안전하죠. 우리는 등기에서 1순위라는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냥. 예? 등기에 내가 이렇게 근저당이나 증권하는 내 이름이 그렇죠. 나오는 예. 근데 이 조건이 뭐냐면, 아까 NPL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매각하는 금융기간은 3년 이하의 3천만 원 벌금, 매입하는 사람은 5년 이하 5천만 원 벌금. 그러니까 우리 여기 NPL 법인 있는 이재왕 사장님이 추측을 해서 공투를 하시면 돼요. 여기 총 투자될 금액이 5억 5천입니다. 지금 한 3억 정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공투를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7건 다 가져오고 싶어요. 1순위 아파트고 24% 배당받는 건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돈이 부족하면은 그 금액 범위 내에 3건이나 4건만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 건이 지금 살아있는 채권인데 7월 17일부로 기한에 상실된 채권이 매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 건도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건입니다, 이 건. 자, 이 건도 방학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원금이 5억 9천, 서울에 있는 아파트니까 원금이 크죠. 자, 5억 9천이고 24%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대부업체 대출 나가는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24%를 받으니까 여기는 이제 미수이자가 2,300 중에 여기서 한 1,300 정도는 연체이자예요. 연체이자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상이자 받겠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질권대출을 받으면은 17.5%만큼 5억 9천에 대해서 11개월치 받을 수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7.5로 계산했지만 8,80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금 투자 1억 2,200 투자하고 8,80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GPL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순한 GPL이 작은 게 아니라 이런 건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축은행은 이런 건 대부업체는 못 팔아서 안다는 거죠. 자, 이 건도 지금 살아있는 건입니다. 지금. 기흥구 원남동에 있는 건인데 현금 투자 1억 2,300 투자하고 받는 이자가 얼마냐면은 7,400을 받고 질권대출이자 못 받는 자.
1억 2천 투자하고 7,400만 원 받을 수 있는 물건이 있나요? 지금같이 경기 부동산 경기가 지금 사라르판에 있는 상황에 이거는 채권을 매입하라는 거고 1순위 아파트 채권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미수이자 중에 1,900만 원 연체이자예요. 1,900만 원을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1,900만 원. 자, 여기 공덕동 이것도 지금 살아있는 거입니다. 여기는 이제 현장에 갔다 오신 우리 수강생들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금매로 7억 5천에 나왔대요. 금매로. 이거는 이제 그 인근의 동종아파트 매각 사례를 제가 공부했는데 여기는 역전 바로 앞이고 마트도 있고 뭐 위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바로 7억 5천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건 다른 아파트 물건이었는데 자, 이 건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3,100을 받을 수 있는 건인데 이 건은 지금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요. 강제경매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은 1억 6,400에 그동안 연체이자 포함해 1억 7,9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투자는 여러분이 1억 3,100을 투자를 하고 1억 7,9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1억 7,900을 받냐면 여러분은 24% 중에 6점을 질권대출이자 빼고 그동안에 쌓은 이자를 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공투 약정서는 제가 이렇게 드릴 겁니다. 이렇게. 공투 약정서를 이렇게 보여서 매각기일 연기 시장은 이자 같은 늘어날 거고 자, 마포구 공덕동의 수익률 분석수예요. 현금 투자가 1억 3,100이고 여러분 1억 4,10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권대출이자 포함해서 자, 조건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원금 플러스 정상이자 이게 뭐 이분들이 룰로 정해놨다니까. 두 번째는 NPL 법인에게만 매각한다. 만약에 이걸 연결해주는 NPL 법인이 여기 자기들을 이용할 경우에는 3.5 플러스 1%를 날려요. 관리수수료와 법인세를 내야 됩니다. 4.5. 여러분은 NPL 법인이 있으니까 3.5로 가져오시면 되고 그분에게 공투를 하면서 세금이 발생한 부분은 따로 세금 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대신 3.5인데 개인 NPL 법인 이쪽을 이용해서 4.5를 달라는 거고 개인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3.5 수수료는 여기 보니까 얼마냐면 1억 500이에요. 1억 500이 많을 것 같지만 기존에 우리 수강생이 어제 전화가 와서 저는 이제 뭐 이걸 다 해놨는데 이제 그분이 그래. 이 수수료는 그동안에 쌓은 연체이자로 해지할 수 있잖아요. 아, 당연하죠. 역시 똑똑하세요. 이 1억 500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연체이자를 먹고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원금 플러스 정상이자만 받겠다고 하니까. 자, 여기 보면은 연체이자, 1억 500은 연체이자로 1억 500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수료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질권대출이 27억 8,100이 가능한 거고, 6.5입니다. 지금. 이거 다 해주겠다는 데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원금이 30억 2,100이에요. 정상이자 9,250만원. 이 금액이 여러분이 매입합니다. 설정 금액에 여기 이전 비용 3,900만원. 수수료 3.5%. 그래서 여기 질권대출을 빼니까 현금 투자가 5억 3,900이에요. 수입이자는 여러분들이 7억 2,500. 그동안에 쌓은 연체이자 이걸로 줘도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서 순수익금이 4억 9,500을 받을 수 있는 건이에요. 현금 투자는 5억 3,900. 지금 현재 모여있는 금액이 3억 원에 투자하겠다는 분이 그 중에 더 제가 옆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이 건에 대해서 투자금액 5천만 원 이상, 1천만 원이든 5천만 원 이상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이수연 선생님 한번 하실까요? 이거? 공투? 네? 돈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없는 게 있어서. 자, 이 건에 대해서 공투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GPL을 매달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기한의 상시 시점에 여러분이 경매 신청하고 배당받을 때까지 11개월 이자를 더 받고 싶다. 매각기일 연장 민산집행법 매각기일 연장은 한두 번은 받아주게 돼 있어요. 한두 번 여러 가지 사유를 해서 10번 매각기일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차후에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공투하시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투자 금액 단위는 어느 정도 시작이에요? 이재용 사장님이 주축을 해서 할 거니까 5천만 원 이상 하시면 되고 이재용 사장님은 친하면 1,000만 원도 하시겠죠. 여기 우리 김윤태 사장님도 뭐 몇억 하시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감정평가사 그분도 뭐 몇억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전기수 분이 5천만 원 하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도 있어요. 사실 이제 저한테 이제 제 친구가 10억 원을 맡겼어요. 그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다 드리고 싶어요 그분한테. 근데 그분한테보다도 저한테 예금해 준 거 고맙지만 여러분이 우선이니까 여러분이 하시면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 그 방금 투자금과 분석한 거 다시 또 받아볼 수가 있나요? 저희 카페 16개 다 올라갔어요. 저렇게 각각으로는 안 나오고 각각으로 지금 올리고 있어. 어제 2건, 오늘 3건, 2건 이렇게 올렸어요. 내일 또 몇 건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거 보시고 3건 이상이면 팔겠다고 하니까 이 대부업체에서 24% 배당받을 수 있는 거를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지금 지난달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는 정상 이자가 11% 13%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3% 받을 수 있는 거. 여기는 금융위원회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4%예요. 대부업체 채권. 여기 아니어서. 네, 대부업체 채권. 또 이자는 매달 나오는 거 이게? 이건 매달 나오는 게 아니고요. 대부업체 1순위 채권을 매입을 해오는 건이고 연체가 돼서 경매에 들어가려고 한 건이에요. 투자된 금액은 나중에 10개월이나 11개월에 받을 수 있는 건이에요. 투자되는 금액에 배당표에서 투자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물건을 교수님이 주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주관하는 제가 주관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구조관 서류, 공투 약정서라든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 제가 현직에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못해요. 제가. 저기 우리 MPL 법인 대표님이 주축을 해서 할 거예요. 저것도 하게 되면은 투자자별로 다 질권은 그렇죠. 네. 금액을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OK저축은행이나 BNK저축은행 대출을 받은 다음에 개인별로 질권 설정을 하면 됐어요. 왜냐하면 질권이 돼 있으면 대출 못 안 해줄 거니까 저축은행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투 약정서만 가지고 해도 되고 이제 불안하시면은 저축은행 후에 질권 설정을 하면 되겠죠. 또 궁금한 사항. 자, 이거는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없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정말 이 퇴직 후에 교수님, 근데 질권대출 이제 하면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일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질권 대출은 아까 협약에 내용이 협약되어 있는 데는 자유롭게 받을 수 있고 건별로 BNK 저축은행은 이제 다음 주에 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저축은행 담당자가 너무 바쁘대요. 묶어서 그래요. 묶어서 대부업체가. 근데 여기는 건별로 가능해요. 세 건 이상. 여기는 JB 문제들이 있어요. 이거 놀랍지 않나요? 괜찮은 같은 게 아니라 정말. 같이 하기 싫어서. 그럼 혼자 하세요. 좀 제일 공투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예. 이건 뭐 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세상에 이런 투자처가 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죠, 제가 사기꾼도 아니고 물건이 있는 상황이고 대출해주겠다는 것도 있고. 여기 물건은 여러분 16기반에 올라가 있는 거 보시고요. 자, NPL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GPL은 뭐 여러분 너무 쉬운 물건,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고. 자, 이 건은 지금 10억 1600이 감정이 나왔는데 설정이 6억 2,400입니다. 이걸 NPL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설정계약서 채권 최고액을. 매입 금액은 5억 700. 낙찰은 10억 2,880만 원이 됐는데, 이 낙찰 금액에 매입 금액 빼니까 뭐 5억 원을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설정 금액 범위 내에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이고, 이 금액에 매입했지만 나보다 먼저 배당받는 건이 줄어들면은 내가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배당표 작성하는 걸 아셔야 된다. 자,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많겠죠. 여기 보면은 최초의 근저당권 설정일이 2009년 2월 19일이에요. 이때가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거인데 다 후순위로 밀렸네요. 설정일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밖에 배당을 못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을 계산을 해보면 총 금액이 여기 최우선 변제금 금액을 했을 때 2억 9천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게 NPL로 배당됐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여기 보면은 채권자 변경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권대출 받았다면은 NPL로 매입하고 계약할 당시에 10%를 납입을 하고 나머지 90%는 질권대출로 NPL 대출로 가름을 합니다. 그래서 NPL 대출, 질권대출을 받으면서 채권 신고를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임차인들 당사자 내역을 보고 뭐 이렇게 계산을 보면은 자, 이거는 지금 선순위 임차 금액이 배당 금액이 지금 채권 7구역으로 이렇게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의 NPL과 GPL에 가장 투자를 거액을 할 수 있는 노블홀딩스, 직원도 많고 복지도 가장 잘 되어 있는 노블홀딩스 서울에. 근데 여기는 배당이 6억 2,400인데 채권 7구역으로 다 신청을 했어요. 대부분 유동화회사가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전사님도 NPL로 매입을 하면은 채권 7구역으로 경매 신청할 때 배당 신청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매입한 건들이 1순위 채권이잖아요. 그 건도 처음에 배당 신청할 때 당일날 원금, 경매 신청할 때까지 이자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채권 7구역 신청하는 거예요. 자, 6억 2,400 배당 다 받았습니다. 후순위권자가 이의제기만 안 하면 채권 7구역 금액 배당을 다 해주고 있다. 최우선 변제금이 5억 2천에 대해서 24회 이자를 받고 6.5 이자를 주니까 17.5, 1억 1,500. 경매 비용, 질권대출 이자 7,400만 원을 받았던 건 최우선 변제금이니까 2억 9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억 9천을 빼고 더하고 낙찰대금에서 2억 9천을 제하고 나머지 돈 드니까 6억 2,400만큼 배당을 다 받았는데 후순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니까 배당을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를 우선 봐야 되는 게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배당 신청 3일 전에 예상 배당표 작성을 해요. 그럼 배당표에 보면은 이 채권은 예상 배당표,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라고 배당표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배당 신청을 이의제기를 하면은 경매 계장이 배당표를 작성을 정정 신청을 할 거고, 당일날 가서 경매 배당 신청을 할 때 경매 계장이 배당표를 나눠주면서 이 사건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사건 번호를 외치고 나오셔서 이의 제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이 배당금을 공탁을 시켜놓고 소송이 진행돼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되고 실전. 자, 이게 약정금리 플러스 3% 이유가 2018년 4월 30일 변경이 됐는데 연체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 3억 4,300에 매입을 했어요. 5억 2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낙찰돼도 나보다 먼저 배당받는 선순위 금액, 임차 금액을 빼주고 내가 얼마 배당받는 거를 예상 배당표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군산의 나라경매학원 원장님이 저한테 NPL 대출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 학원생끼리 공투를 한 건이에요. 얼마나 수익 나는지 한번 볼게요. 경매가 신청이 되고 2018년 4월 3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2018년 4월 30일 이후부터는 약정금리 플러스 3%를 받게 되어 있는데 소급 받게 되어 있어요. 소급. 그러니까 이전 건도 이전 건도 약정금리 플러스 3%를 받게 되니까. 하지만 여기에 계약금 10% 내고 나머지 90%는 직권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라경매 원장님이 이제 NPL 대출을 해달라고 하게, 우리는 제가 이제 NPL 대출을 했었는데 충당금 10%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안양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에 연결해드렸어요. 서류 이렇게 받습니다. 여러분 NPL 매입하면 이렇게 서류를 다 받아요. 원본 서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금을 먼저 배당받는 걸 빼주고 매입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이 신협 채권을 NPL 대부법인이 이제 매입을 해왔는데 이 취득 근저당권 설정 기준으로 먼저 배당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예상 배당표를 작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우선 변제금을 차감을 해주고 배당받는 금액을 보면은
매수 기준 등기일 설정 금액 기준일 2018년 6월 28일 날 소액 보증금이 4천에 1,4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적립을 했기 때문에 다 1,400만 원씩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금액을 보니까 낙찰 예상가, 매각가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다 제하고 배당 금액이 4,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 한 건으로 4,400만 원의 수익을 나눠서 수강생끼리 나눠가졌다. 중요한 거는 이 실제 근저당권 설정을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이 나보다 배당받는 금액이 몇 명인지 얼마인지를 산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건은 자, 다음 주에 이제 박대규 대표가 DK자산관리 NPL 법인인데 NPL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다음 주에 그분이 강의를 하실 건데 그분이 매입한 상황입니다. NPL로 2억 1천에 매입하고 낙찰이 3억 2천이 됐어요. 최우선 변제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해당된 거를 받고 여기 보면은 안양저축은행에 질권대출 해줬거든요. 이게 근저당이고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NPL 대출을 봉투를 하셔도 대출을 받은 다음에 개인별로 이렇게 질권 설정을 해도 질권 대출 이후에 여러분이 배당 받을 수가 있다. 이 사람은 이제 세입자를 잘 설득을 시켜서 낙찰을 받게 하고 박대규 대표의 이제 지혜로움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스토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 신명수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건은 이제 여러분이 자진 변제의 유도라든지 내가 낙찰 받아서 너한테 팔릴 수 있겠다. 아니면 임대가 재계약을 하겠냐 아니면은 나가겠냐 이런 것도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4명이 공출을 해서 수익금을 나눠 가졌던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매입할 수 있는 건이에요, 지금. 신탁물건인데, 상가 2개호인데 감정가가 8억 3,100인데, 분양가가 지금 13억 9,500이에요. 여러분이 NPL로 5억 4천에 매입을 할 수 있어요. 자, 5억 4천에 매입하고 유입해서 이 금액에 낙찰받아도, 이 분양가의 70%만 하더라도 한 2억 정도를 벌 수 있는 건이고, 영등포구 1가 127에 104억 104호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분양가가 13억 9,500인데, 대출 원금이 5억 4천이에요. 원금에 팔겠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5억 4천에 5억원 이하에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는 건인데 분양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공실이 높여지면 이제 이자를 문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NPL로 이 금액에 살 수 있어요. 13억 9,500에 분양하는 거를 여러분은 5억 4천에 살 수가 있다. 이 금액에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높게 낙찰을 받으면 나는 채권 최고액만큼 배당받으면 되고 내가 이 금액에 유입 직접 낙찰 받아서 이 금액의 70% 분양해도 이 사람은 벌 수 있다. 이게 지금 NPL을 매입할 수 있는 신탁물건입니다. 감정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현재는 공실입니다. 여기. 위치. 여기 정경인데.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받아서 뭐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쉐어하우스를 한다든지 뭐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당구장을 한다든지. 이 건도 여러분이 NPL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충남 서산시에 있는 건데 2년대 굉장히 쓸모 있는 인야예요. 20억 감정 나온 겁니다. 지금 매각기일은 변경시책. 여러분들이 채권 최고액만큼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는 변경, 연장, 취하, 재경매, 집행정지 이렇게 해서 매각기일을 연장해서 수익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청구액이 8억 7,200인데 이것도 원금에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20억짜리를 여러분은 원금 이하에 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는 여기 지금 주택도 있고 이거 무허가 건물도 있는데 이거는 지리 청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철거 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죠. 법정제한권 성립하는지 아니고. 감정가 20억 2,530만 8,600원. 감정가는 쭉 나와 있는데 밭도 있고 임야도 있고 주택도 있어요. 그럼 여기는 창고로 활용하게 되는데 임야는 계획관리지역이니까 바로 건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매입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릴 것인지는 현장에 가보면 알겠죠. 현장에 가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내가 현지인에게 직접 팔았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할 때 얼마의 수익이 날 것인지. 물건을 지금 드렸어요, 여러분. 매입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 물건이에요, 지금. NPL 법인에게 매각을 하겠다. 이거는 침탁이 아니라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주변에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등기부등본 하수리 42-1번지 1123제곱평방미터 이 근저당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주고 경매 신청을 했네요. 그리고 질권대출도 받았고, 이거는 44-2번지 1591, 이것도 이거는 이제 마을이기 때문에 굉장히 쓸모 있는 땅이고 임야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돈이 있거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사건번호 27사경 78785 여러분이 NPL로 매입 가능하니까 한번 유심히 보셨다가 임야 지분이 22,599 제가 보면 엄청난 건입니다. 5억 4천 중에 NPL 매입 금액의 80%는 대출이 가능해요. 80%. 그러니까 20%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이 1억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됩니다. 대출금이 처음에 7억 나갔는데 지금 1억을 갚고 7억은 남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7억원 이하에도 사올 수 있고, 만약에 건설사에서 이 물건을 안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건설사에서 매입해서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금액에 매입을 해서 20억짜리니까 여러분은 13억에 좋은 원주민 부동산이나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이장님이 이 물건 20억짜리를 제가 13억에 팔을게요. 아니면 이장님이 마을 주민에게 이 물건을 소개해주면은 중개수수료를 5천을 드릴게요. 아니면 1억을 드리죠 뭐. 그럼 마을 이장님이 얼마나 부지런히 움직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이 건도 매입 하는 한 5분만 쉬었다 가시는 거 할 거예요.